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신라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좀 찍었다가 그냥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쓸데없이 좀 핵심만 좀 찝어가지고 최대한 좀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라젠과의 코스닥의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11일 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조금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다만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나 현재 주가는 굉장히 다르게 긍정적으로 뭐 잘 간 상황이죠. 상한가가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한가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 바로 여기서 방금 지나간 상장이 유지될 경우 최대 주주 물량이 보호에서 풀리면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기사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사를 보시면 이 최대 주주가 M2N이죠. 보시면 보호예수를 자발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 없다라는 거죠. 이 기간까지는. 그러면 일단은 이 물량은 일단 잠긴다. 일단 이 최대 주주 물량은 일단 잠기고, 그리고 이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거래소에서 개선에 대한 이행을 긍정적으로 잘 봐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이게 뭐냐? 바로 키움증권 기준으로 증거금 100%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공매도가 안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매도가 되는 종목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들만 공매도가 되죠. 자, 근데 과거 신라젠은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고, 또 추가로 신라젠은 코스닥 시총 최상위에도 위치하고 정말 화려했던 그러면서 공매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좀 더 돌려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빠지고 정신 없었는데 과거 굉장히 화려한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가운데서 정지가 굉장히 오래돼 있었잖아요. 굉장히 오래돼 있었는데, 자, 그러면 공매도를 포지션을 보유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죠. 공매도가 잠긴 상태에서, 이 공매도 아무리 외국인 기관이 우리나라 공매도에 기간 제한이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무차입 공매도,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누군가에선 빌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입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차입 공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 거고, 빌려온다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빌려옵니까? 아니죠. 이자 및 수수료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주식은 빌려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공매도 물량을 더 빌려와서 공매도 벽을 쌓아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던, 아니면은 공매도 수익을 확정하던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기간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매도를 했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비용은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 돌아오면서, 시장에 돌아오면서 워낙 오래 거래 정지가 되었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처럼 기준가, 이제 종가 대비해서 뭔가 비율로 해서 진행이 됐고, 시가 같은 경우가 30% 넘게 하락을 해서 출발했으면 그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난 막판에 여기 마지막에 진짜 공매도를 종가를 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시가가 저렇게 바뀌어서 출발하네. 그러면은 바로 수익이 부분이죠. 마지막에 공매도를 쳤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이제 보정 주가로 해서 지금 요 종가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30% 이거가 처리가 돼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면 공매도 그런 기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
일단 욕구, 비용이 나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욕구와 또 추가로 기존에 좀 위에서 공매도를 했던 쪽의 입장에서는 수익 확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막판에 했어도 어쨌든 요 초반에는 수익 확정에 대한 그런 구간이 나왔겠죠. 그리고 또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이러한 공매도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주가가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 단타 매수세까지 계속 달라붙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손실인 공매도들도 많이 그만큼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막 매수를 해서 포지션 정리하는 액션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오늘과 어제였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거래소 사이트에 보면은 통계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에 있어서 이 거래 정지 된 상태였을 때의 그 공매도 잔고 수량을 체크를 해봤을 때 잔고 수량이 무려 650만 주가 넘었습니다. 650만 주. 물론 지금 이틀 동안 거래량 발생한 게 650만 주에 훨씬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650만 주라는 공매도 잔고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공매도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거래 정지가 풀린 가운데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게 이런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오늘 상한가가 좀만 유지된다면 조금 더 움직일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신규 진입 자체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 여기 요 점한가 나왔던 첫 번째 구간을 건드려줬죠. 그 다음에 저점이 이렇게 낮아진 부분인데 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5,000원이고 현재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빈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우려고 하는 액션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정도까지 관망하면서 포지션 정리를 그들이 안 했을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만큼의 동력이 작용할지도 물음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기존의 신라젠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손실 축소로 좀 정리를 하되 확실하게 어느 정도 꺾이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 신라젠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돌아오고 뭐 공매도가 포지션 정리하고 그런 게 그런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뭐 당장 뭔가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뭔가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뭐 약간 정말 꿈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라젠이 돌아서 그런 투심에 대한 좋은 부분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하여튼 지금 정말 수급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 이제 장 마감을 하면 분명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신라젠 매수를 대량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매매 동향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속지 말자. 왜냐하면 포지션 정리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신라젠이 정말 좋아서 막 매수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 정리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해주어야 됐다. 뭐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 공매도가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현재 요 구간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현재의 주가이며 그게 신라젠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10월 말에 코롱티 슈진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데 상장 유지에 대한 해당 종목까지 상장 유지가 된다면 상장 유지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조금은 신라젠보다는 그렇지만 조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된다면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종목들의 투심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종목들 암 관련돼서 뭐 이야기도 나온 것도 있고 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또 추가로 이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막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뭐 게임이라든지 2차전지 계속적으로 움직였는데 가장 많이 꺾인 게 제약바이오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종목은 테마성을 더 달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꺾였었으니까 그럼 다시 돌려진다면 시장을 좀 견인을 해주는 데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 다만 워낙 제약바이오 이 바이오 종목들이 고밸류라는 거 정말 뭐 실적은 없는데 정말 꿈을 먹고 달려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항상 좀 그런 부분을 이슈에 너무 빠지지 말고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하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좀 테크닉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가치 투자 뭐 그런 건 적용할 수 없는 분야가 제약 바이오, 특히 뭐 제약을 띄고 특히나 뭐 실적이 안 나오면서 꿈으로 향해 움직이는 바이오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신라젠이라는 종목은 상장 이제 거래 정지 전에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되 최대한 효율적인 탈출을 위해서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인은 하고 던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가고 있다고 덥석 달려들었다가 과거에 어떤 종목일까요? 안랩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안랩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막 사가지고 막 올렸다가 이꼴 났죠. 던져대서. 이때 외국계 ETF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뭐 최근에도 막 손절했다는 뭐 공시 나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걸로 당할 수도 있다. 요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서 신라젠을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돌아온 건 반갑긴 한데, 딱히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좀 신규 미보이즈 입장에서 매매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